자, 오늘은 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펀드 투자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죠. 다만 오늘 말씀드린 연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연금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굴리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꼭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금을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죠. 투자의 순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순서는 일단 자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금을 투자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내 회사가 DC 계좌로 내 퇴직금을 미리 납입을 해줬는데 그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윳돈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금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 목표 수익률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투자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금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 예를 들면 오늘 주제인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연금 자산이에요. 회사가 나에게 DC 계좌로 1년에 500만 원씩 넣어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1년에 500만 원씩이면 그래서 매년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쌓이면 5천만 원, 뭐 20년이 쌓이면 1억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규모인가를 어느 정도 대략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퇴직연금 자산은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굴릴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게 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가능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30살에 입사를 한다, 뭐 60세에 퇴직을 가정하면 한 30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는 변동성이라는 걸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변동성이란 게 뭐냐면 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모든 자산들이 가격이 이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자산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려갔다가 확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확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의 이 실제 수익률 간의 어떤 차이, 갭, 이런 것들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내가 그것도 이 자금의 성격에서 좀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이 변동성을 아무것도 용납을 못 하겠다. 나는 마이너스가 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좀 운용을 해야겠고, 장기로 운용하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변동성 좀 있어도 돼. 어차피 나 방금 바로 찾아서 쓸 거 아니니까. 다만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올라주면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과 변동성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했다면 요걸 기준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선슬 대리님, 자산 배분이 뭔지 알아요? 자산을 배분한다. 맞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생소하셔서 그런데 사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미 하고 있죠. 내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자산 배분, 일부는 은행 예금에 맡겨놓고,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차, 이렇게 내가 어떤 금전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자산군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미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과 변동성을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 선진 금융 기법으로 이 자산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전문가들이 좀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금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어떤 아주 베이직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어요? 더 있어요. 자금을 투자할 때 네. 투자 기간을 크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과 기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혹은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너무 어리석은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둘 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를 목표 수익률로 해요. 내가 투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0%를 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현금으로 20년 가지고 있어도 10% 오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없이 10%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에 넣어서 5분 만에 10%를 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마이너스 50%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서 3년 기다리면 한 10%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는 꼭 투자 기간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된다. 통상 우리가 목표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면 연으로 보통 얘기하죠. 연한산에서 우리가 연평균으로 몇 %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변동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예.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개인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많이 고려가 되는 게 내 투자 성향이죠. 거기에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30년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원리금 보장형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동성을 낮게 설정해서 이제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투자기간 30년을 고려해서 변동성이 있어도 나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변동성의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투자 성향이라는 게 버티는 힘.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이제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투자 성향 분석을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개인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연령 그다음 내 재산의 축적 정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 성향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네. 네.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 그 변동성이 높을수록 네. 조금 더 위험한 네.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것과 연금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서 네. 어떤 거를 조금 더 변동성 높은 거를 자산을 담아야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연금 투자와 그러면 일반 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 자금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목적을 살펴볼까요? 연금 투자는 목적이 뭐죠? 노후 편안한 그렇죠. 편안한 노후. 내가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인 거고. 일반 투자는 뭡니까? 자산 증식? 맞습니다. 자산 증식이죠. 자산 증식 혹은 목적 자금 마련. 예를 들면 적금을 우리가 한다. 3년 후에 5천만 원을 모아서 뭐 딸 결혼하는데 보태야겠다. 아니면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보태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자금이 투자하는 목적부터가 일단 다른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해야 하는 기간 자체가 다르다. 연금 투자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30살의 신입사원이 60살에 은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퇴직연금 투자는 30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에요. 30년 투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아직은 안 해보, 당연하죠. 30년은 안 살 수도 있으니까. 뭐 30년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기간 30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다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을 때 사실 30년이 뭡니까?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내 부동산 가져갈 거잖아요. 가져가서 자식한테 또 물려줄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장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연금 투자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운용하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자산이다 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합니까? 1시간 요즘 뭐 젊은 친구들 1시간도 못 갖고 있습니다. 5분 뭐 이렇게 되는데 1시간은 좀 너무했고 하루 뭐 한 달 1년
사실 1년 넘어가기 쉽습니까? 이거 투자를 하는데 어려워요.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1년간 계속 보유하는 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는 대부분 좀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금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규모 볼까요? 규모? 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죠. 이거 어떻게 많이 해? 쓸 돈도 부족해 죽겠는데 집세 내고 뭐 교통비에 식비에 옷 사고 마지막이 이제 연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많이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또 납입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간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일반 투자, 자 주식 투자할 때 얼마씩 해요? 우리 마통 긁어 모아가지고 일단 5천 때려받고 손실 나면 물 타야 되기 때문에 더 때려받고 네, 뭐 요런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대 그쵸. 요즘 10억 가지고도 아파트 못 사죠? 15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일단 또 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확실히 알겠죠. 규모 자체가 뭐 적게는 뭐 10배에서 뭐 20배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변동성을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 가능 기간도 굉장히 단기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변동성을 저변동성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 반대로 뭐 반대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자금의 성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저변동성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뭐 꼭 정기예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잃으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5천만 원 그냥 주식에 한 종목에 때려 박았다가 우리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변동성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능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운용을 해서 내가 30년 후에 찾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규모도 이 만약에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50%를 때려 맞았다 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에 50%면 한 250만 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한 종목 주식에다 때려 박은 것보다는 훨씬 더 아픔이 덜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금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연금 투자는 변동성을 좀 오히려 지향하는 것이 질문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나. 네, 질문. 신입사원 때는 30년 정도 남았지만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은 남아있는 기간이 줄어들 텐데 그럼 변동성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역시 과장님이라 다르시군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매년 쳐다보면서 자금의 성격을 다시 진단해보고 그걸 가지고 투자 목표를 다시 세워보고 그런 다시 세워본 투자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리밸런싱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겠죠. 저희가 일반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게 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그 변동성이 보이고 저희가 직접 액션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연금 투자에서도 내가 만약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 한도를 넘었다거나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 하루 운용할 거라 아니면 한 달 운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쳐다봐야죠. 하지만 30년 운용하는데 오늘 3% 빠지고 뭐 4% 빠진 게 이게 얼마나 뭐 대수입니까? 30년 동안 300%가 더 오를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금의 성격으로 비춰봤을 때 연금 자산은 오히려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 혹은 뭐 요즘 뭐 뉴스가 시끌시끌 해가지고 뭐가 났다더라 뭐라고 할 때 한 번 뭐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개념은 알았죠? 네. 연금 투자와 일반 투자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그럼 제가 연금 투자에 대해서 좀 고변동성을 오히려 추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72의 법칙, 72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들어보셨어요? 네. 뭡니까? 이거를 이제 내 연수익률로 나누면 네.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확하게 네. 딱 2배가 되는 시점이 오, 언제인지. 훌륭합니다. 그런 거. 역시 훌륭합니다. 자, 7위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72를 내 연간 수익률로 나누면 이 내 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연간 수익률이 연 7%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10년 동안, 10년 좀 넘겠죠. 10년 동안 운영하면 내 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 10%를 달성하면 7년이면 된다는 거죠. 그쵸. 연 20%를 달성하면 1.5년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연 20%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단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요런 7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근속연수 10년입니다. 이미 나 10년 일했어요. 5천만 원이 쌓여 있을 때 내가 연수익률이 1%라고 해볼까요? 자, 연수익률이 1%면 이게 이 자금이 1억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죽어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2년 걸립니다. 72년. 72년 가기 전에 내가 죽거나 연금이 죽거나 뭐 죽겠죠.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연 뭐 3% 정도 해볼까요? 지금 현재 기준의 뭐 정기예금 금리가 한 3% 정도.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3% 정도 나오는데 3% 정도를 해보면 몇입니까? 24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10년 일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네요. 그런데 연 7% 정도를 하면 내가 10년 정도면 이 2배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거, 연금 제도, 뭐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이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저금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작은 자금이지만 요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운용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모으고 쌓아서 나중에 노후에 갔을 때 내 노후를 편안하게 연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이 제도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여기서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퇴직연금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사실은 고객님들 뭐 일반인들은 퇴직연금이다, 뭐 투자다, 뭘 누가 나한테 적립을 해준다 라고 하면 그냥 은행에 갖다 맡기면 끝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 퇴직금 자체가 굉장히 작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장기적으로 자금을 가져가려면 사실 네네. 초년생으로서 뭔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충격적이게도 어떤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냐면 무관심, 무던함,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관심은 충분하거든요. 이미 뭐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무슨 상품을 운용되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충분합니다. 요건 충분하고, 여기에 더해서 주기적인 확인, 1년에 한 번도 충분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어때요? 우리 30년 운용할 건데. 그러니까 뭐 내가 은퇴 기간까지 예를 들면 10년 남았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보시지는 말고, 그럼 뭐 분기에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 투자할 때처럼 이 연금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1번, 2번이 해당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원칙을 결국 잘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까지 설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과 변동성까지 고려해서 어떤 자산 배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내 자금을 매칭을 해서 이 원칙만 지켰다면 우리가 계속 쳐다볼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예를 들면 사람이 주식이 떨어진다는데 팔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군은 이런 급격한 하락이 있은 이후에 1년, 2년도 안 돼서 이거 하락했던 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원칙에 집중하는 이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재밌는 주제로 좀 가져올 테니까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